지금 얘만 동관이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지금 희령이가 더 난립니다. 네. 네, 희령이가 이제 말을 3번째 또 바꿨어요. 민주당이 사과하면 내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볼게 라고 하다가 민주당이 사과 안 해. 그냥 국정조사 하자. 그러니까 에헤이 또 사람이 뭘 국정조사까지 하시려고 이러시나. 그냥 우리가 여야가 전문가 검증 상임위에서 무한 검증하게 해드릴게요. 뭘 또 이런 일에 국정조사까지 꺼내. 사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상임위에서 우리 여야 합의로 검증해갖고 이거 끝냅시다. 라고 말을 또 바꿨다는 거죠. 네, 원희룡이 양평고속도로 여야 노선 검증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심상정이 제안을 했고 이걸 수용하는 것처럼 말했는데요. 그런데 심상정은 4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뭐 대국민 사과라든지 강상면 일대 토지에 대한 백지 신탁에 준하는 처분 등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희룡이 본질 떠넘기기 하는 겁니다. 원래 양평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그 주변에 땅이 있고 그래서 그게 그 원래 안이 있었는데 양서면으로 가야 하는데 강상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바꿨냐? 왜 바꿨냐라고 했는데 왜 하필 인수위 때부터 바꿨냐? 뭐가 그러니까 왜 바뀌었냐? 누가 위에서 지시를 했냐? 어떻게 바뀐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유 여기 와서 뭐가 좋은지 다 같이 얘기나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국민들은 이게 외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외압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이거 행사한 사람을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누구냐. 가해자보다는 아무튼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걸 집중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유 뭐가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누가 시켰냐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여야 검증위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의혹과 이 125억이 앞으로 1250억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이따위 국민적 의심과 관심은 다 괴담이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요한 강상면하고 양서면 중에 뭐가 좋은지 토론해갖고 우리끼리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주민들 보세요. 52%가 강상면을 원하고 있다고 벌써 여론조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뭐예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윗선을 흐트러트기 위한 이거 작전인 거예요.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당연히 해주면 안 되는데. 근데 심상정이 뭐 요구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정이 요구한 게 4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야 왜 검증위는, 심상정이 요구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심상정은 지난 대선 때부터 진짜 댓글에도 있던데 룬 구하기도 아니고 본질을 자꾸 아니 윤석열에 소리를 대한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이러던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백지화 선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 사업 재개 선언, 그 다음에 김여사, 김건희 일가의 그 백지 신탁 요런 처분을 하자라고 했고, 근데 그거는 싹 없애고 여야 검증위만 하자라고 원희룡이 심상정 말 들은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정부는 상대해봐서 알잖아요. 상식적인 걸 들이밀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애들은. 안 들어 처먹는다니까.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이거 안 떨어졌을 때 땅 많이 있고 얘네들은 변경 노선을 포기 못한다. 큰 사업일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걸로 끌고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원희룡이는 지도 정치를 해야 되고 차기가 됐든 자기 미래를 봐야 되니까 땅을 뭐 국가에 헌납을 하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치적 해결을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잘 해결하고 나왔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용산에서는 전화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똑바로 해. 강상면으로 못하면 너 뒤질 줄 알아? 정치 생명 걸어. 정치 생명이 아니라 너 그냥 생명이 날라가. 포상하고 싶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희룡은 3번씩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사는 건 중요치 않은 거야 지금. 자칫하면 정치 생명이 아니라 진짜 소문대로 호상나게 생겼어. 아니, 그러니까 저기 호상의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좋아하는 게 없는 호상이 가족이 아니라고요. 좋아하면 호상 아닌가? 네. 아니 우리가 어쨌든 좋아해도 호상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원희룡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자기 의지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누군가 콜을 했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지난번에 건화 얘기 드리면서 MB의 향기가 난다. 결국 이 도로 사업과 관련돼 있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김건희 일가의 땅이나 개발 관련된 내용은 깃털이다. 궁극적으로 더 큰 이권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도로공사 오비들과 맥커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모든 국책 사업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닌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더 탐사에서 맛배기만 살짝 한 예고편이 있어요. 헌인마을 사업이라고 서초동에 있는 이 4만평 부지에 그동안 이제 여기가 그 미개발 개발 금지 구역이라서 이게 안 되던 지역인 건데 이 헌인마을 사업이 오세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11개 지구에 대한 허가 과정이 끝나가지고 4만 평의 222가구의 전원주택 형태 고급 그 주택촌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인 거고 이게 1조 5천억짜리 사업이라는 거야. 근데 그동안 이게 표류돼 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삼부토건이 진행하던 사업이었어요. 삼부토건이 말하자면 우리은행한테서 8천억을 빌려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자, 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이 8천억짜리 사업이 1,800억에 엉뚱한 회사에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수한 회사가 알고 봤더니 최은순과 황하영이 주도하고 있는 개발 회사였다는 거예요. 신원종합개발이라고. 그래서 이 신원종합개발이 8천억짜리 사업, 이게 대장동이랑 똑같은 거죠. 저축은행이 갖고 있었던 1,000억 넘는, 1,300억 넘는 그 토지, 그러니까 토지 관련한 매입권을 고스란히 포기하는 바람에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대장동 일당들이 이걸 성공시켰잖아요. 똑같아. 삼부토건이 하다가 8천억을 들여서 땅은 확보를 했는데 이게 허가 문제부터 환지 문제, 그 다음에 비용 문제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던 거를 1,800억 들여서 최은순과 황하영이 이 사업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가 11군데에서 동시에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대고 있냐? 미래에셋에서 이 비용을 현재 대고 있어. 그럼 미래에셋은 그동안 계속해서 최은순 일가하고 연결돼 있던 주가 조작 사건의 실질적인 실행범이 된 사업이라는 그 회사라는 거지. 근데 그 회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 권성동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미래에셋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서 이 권성동 프로젝트라고 불릴 정도로 권성동이 이쪽에다가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잠시 얘기를 했었죠. 권성동 의원 찾아가가지고 그 강진 기자가 권성동 프로젝트라고 얘기해보면서 하실 얘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1조 5천억 사업인데 완공되면 네. 이미 8천억을 들여갖고 망한 사업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면 만일 8천억을 이미 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비 들어가고 뭐하고 하거든 안 남을 사업이 된 거야. 근데 이게 1,800억의 헐값의 가격에 신원이라고 하는 최은순과 황하영이 그 주주로 있는 투자자로 있는 사업 주체로 넘어갔어. 그래서 현지 있는 주민들이 2천억에 그러면 줘라. 우리들이 사갖고 직접 개발할게. 그걸 거절하고 황하영이랑 얘한테 넘긴 거야. 그러니까 1,800억에 이제 토지로 확보한 거니까 여기에 허가하고 환지 과정 거쳐가지고 건설비를 투자를 하면 이것도 못 남아도 반띵 5천에서 7천억은 남은 사업인 건데 여기에 처음에 8천억을 1,800억에 팔아준 회사가 우리은행이고 대장동 초창기 때 밀어줬던 은행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회사한테 돈을 밀어주고 있는 게 PF를 밀어주고 있다고 하는 게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거야. 미래에셋 투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개발되면 그 수익을 누가 먹느냐? 최은순과 황하영이 다 먹을까요? 권성들이랑 나눠서 먹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맹점이 있어요. 이 헌인마을이라는 마을 이름만 나와서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네. 여기가 서초구 내곡동이라는 거야. 내곡동. 즉, 이 부지가 개발이 되면 지금 있는 이명박의 사저땅, 네. 산 너머에 예비군 훈련장 옆에 있는 이명박의 사저땅이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즉,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건설 업체라든지 SOC 사업이라든지 주택개발 사업 이런 것들 중에 최은순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고 그 배우의 MB가 자꾸 이렇게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은행과 미래에셋 같은 데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배우는 누구겠어? 결국은 검찰 아니겠어요? 네. 예고편을 2분을 해줬는데 네. 송 작가가 5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더더 탐사로. 네. 미리 탐사. 미리 탐사를 좀 해드렸는데 저희야 이제 앞으로 더 탐사에서 보도해주는 또는 이제 제보 내용을 기본으로 해갖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부동산 개발로서 한때 또 뭐랄까 큰 성공을 이루었던 송 작가로서 큰 실패도 설명을 했었고. 드릴 수가 있죠. 네. 네. 제가 실패한 거는 이제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중국 심양시 안에 소 같은 지역 주택단지 개발 사업. 네. 수조 원대의 사업이었죠. 네. 그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 게 천추로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